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기소개서 작성법인데, 자, 두 번째 성장 배경. 이거 아주 고전적인 항목이에요. 쓰는 거 얘기입니다. 쓰는 얘기입니다. 자, 자신의 성장 배경을 적으시오.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거고, 자신의 성장 배경에서 좀 사실 중심으로, 결과 중심으로, 성과 중심으로 적으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내가 살면서 이거를 해서 이런 결과를 얻어냈다, 이런 목표를 달성했다,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됩니다. 자, 가정 환경인데, 이 블라인드 채용 때문에, 블라인드 채용, 그 사람의 신상 정보를 모르는 채용 같은 경우는 이런 항목이 아예 없어요. 가정 환경은 절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블라인드 채용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블라인드 채용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이런 항목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가정 환경은 내가 얼마나 잘 살고 못 살고 그거 아니라, 내가 가족 관계, 교우 관계 같은 걸 보고 싶은 그런 경우인데, 요새는 이런 자소서는 문항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자, 이제 학창 시절. 자, 이게 학창 시절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내가 고등학교 때에 초점을 두는 거냐, 아니면 내가 대학교를 다닐 때 초점을 두는 거에 따라서 학창 시절의 얘기가 다를 수 있는데, 아마 이게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5년 이내에서 학창 시절 경험은 뭐냐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럼 5년 이내라고 하면은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부터 학창 시절 중에서 우리 조직에 맞는 경험이나 경력을 가지고 써봐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학창 시절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게 또 길게 쓰신다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례를 그냥 단순하게 나열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한두 가지 사례를 집중해서 쓰는데, 좀 이렇게요. 내가 이거를 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내가 이거를 해서 얼마를 벌었다. 내가 10시간을 투자해서 무엇을 만들었다. 이렇게 자세히 쓰기를 원하고, 질문 하나에 많은 답변을 나열하면, 그냥 저는 이것도 해봤고요, 저것도 해봤고 이렇게 하면은 읽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한두 가지 사례를 쓰는데, 원인과 결과, 원인, 과정, 결과, 원인, 과정, 결과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가장 좋죠. 자, 평소에 내가 메모를 하든 녹화를 하든 녹음을 하든 평소에 사례를 많이 기록하면 지원할 때 정말 편해요. 자, 왜 그러냐? 여러분이 대체로 2년, 3년, 4년 동안 대학 생활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전체가 기억이 안 나요. 내가 평소에 이력서를 봤을 때, 내 이력서를 내가 봤을 때, 내가 좀 그래도 좀 많이 채웠다, 이력서에 빈칸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이제 쓸 것들이 있는데, 내가 이력서에 빈칸이 좀 많아, 내가 해놓은 게 별로 없어. 그러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평소에 내가 겪었던 거를 좀 정리를 해놓는다고 하면, 사진 같은 거 찍어놓고 이러면요, 그러면 내가 그걸 좀 보면서 좀 떠올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마저도 안 돼버리면은 내가 했던 그 좋은 경험이나 경력을 막상 자소서에 쓰지를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자, 이 자소서는 절대로 감상, 느낌이 아니라 사실적 객관적 내용.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숫자를 잘 쓰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자, 하루를 투자했다, 10시간을 투자했다, 100원을 벌었다, 10,000원을 벌었다, 이런 거요. 그 다음에 36시간 동안 교육을 받았다, 3학점짜리 무슨 수업을 들었다. 이 숫자가 좀 몇 개 이렇게 딱 보이면은 읽는 사람이 숫자를 중심으로 읽게 돼요. 대체적으로요. 그 다음에 퍼센트, 몇 명, 몇 개, 이런 식으로 내가 동아리에서 무슨 활동을 했는데 몇 개를 팔았다. 또는 내가 기타, 음악 동아리 같은 걸 하는데 내가 단순히 그냥 한 곡을 무슨 노래를 했다, 그게 아니라 노래의 제목과 예를 들어서 무슨 노래와 세 곡을 공연을 했다, 이런 식으로. 또는 90분을 공연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조별 과제 같은 거, 한 조가 몇 명인지는 읽는 사람은 몰라요. 자, 한 조에 10명이면 10명이라고 적어주는 게 맞아요. 5명이면 5명. 또는 친구와,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친구는 그래 친구와 같이 했다 그러면 둘이서 할 수도 있지만 3, 4명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원을 정확하게 적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5월 달에, 11월 달에, 12월 달에, 이렇게 날짜를 적어주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들이 수치를 활용한다고 하면 이 자소서는 굉장히 쓰기 편해져요. 그리고 읽는 사람 편해요. 얘가
얼마의 기간을 들여서 이런 자소서는 문항은 요새 많이 등장합니다.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지원자가 얼마의 기간을 동원해서 목표를 달성한 뭐 그런 경험이 있으면 적으시오. 시간, 기간, 날짜 이런 단어가 자소서 문항에 딱 들어가면 정말 그 날짜를 적어줘야 돼요. 그게 뭐 짧든 길든 상관없어요. 나는 하루 24시간 또는 72시간 뭐 예를 들어요. 우리가 이제 군대 얘기로 따지면 뭐 48시간 이내에 작전을 완수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적어주면 굉장히 유리하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성장 배경처럼 고전적인 항목을 적을 때는 집중해서 자세히 적을 것, 그 다음에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으면 유리하다. 그 다음 가능하면 숫자 같은 것을 많이 넣는다. 그 단위도 넣어주면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곱미터, 그다음 크기. 내가 뭐 모형 자동차, 모형 자동차 좋은데 그 모형 자동차가 내가 타고 다니는 모형 자동차인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조종해서 얘 자동차만 얘가 이렇게 가는 건지 또는 드론. 자, 내가 뭐 드론을 좋아요. 드론 조종 좋은데 내가 이 건물 안에서 이렇게 완구용 어린이들이 하는 그 드론인지 아니면은 하늘을 좀 날아다닐 수 있는 그 방송용 드론인지 이런 거를 좀 적어줘야 돼요. 자, 뭐 제품 명칭 같은 게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런 모델명을 적어도 상관이 없어요. 적으라고 뭐 적지 말라고 안 돼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적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A-1 모델을 가지고 그럼 그 업계 사람들은 알아들어요. 얘가 A-1 모델?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안 그러면은 너무 이게 재미가 없어지고 구체성이 떨어지는 자소서를 쓸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